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아들을 키우며 시누이와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게 되면 갈등이 많은 법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시누이가 저와는 많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싸움이 많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쇼핑도 가는 등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요. 싸가지 없이 굴던 시누이를 참교육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부탁이니까 하영이한테는 제발 나랑 엄마 옷가게 하는 거 망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말아줘. 괜히 말했다가 걔가 지금 우울증 앓고 있는 거 더 심해져서 죽겠다 뭐다 난리 피우면 정말 큰일이라고. 알겠지? 아가씨가 제대로 사정을 알아야지 집안 돌아가는 꼴도 모르고 언제까지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게 냅두면 안 되잖아. 당신도 그렇게 싸고 돌 생각만 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같이 혼낼 건 혼내고 말을 할 건 하란 말이야. 알지? 이때까지 나랑 엄마랑 얼마나 하영이한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설교를 많이 했었던 거. 그럴 때마다 말 안 듣고 나가서 사고치고 술 마시고 어디 기절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 가뜩이나 자기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제 애 혼자 키우는 신세 됐다고 울상이던데 이 상황에 엄마랑 내 옷가게까지 망했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난리 난다니까? 제발 부탁 좀 할게. 그래, 까짓 거. 아가씨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까지도 허락해줬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 근데 아가씨는 대체 언제까지 머물 예정이야? 그걸 알아야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당분간 엄마랑 나 보면서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싶다고 그러네. 애 돌보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고 본인도 자신 있다고 하니까. 애 돌보는 거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직 몇 살 안 된 애라지만 기저귀 가는 것부터 해서 젖 물리는 것까지 하나도 쉬운 일 없을 텐데. 걔가 워낙 막 살아와서 그런 분야를 잘 모를 거야. 당신이야 뭐 간호대학 다니면서 배운 것도 있고 장인어른도 의사니까 잘 알겠지만 많이 알려주고 본보기를 보여줘. 잘 알면 뭐해? 어차피 그래봤자 당신이랑 나 사이에 애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 당신이나 나나 딱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잖아. 병원 검사도 이상 없다고 하니까 조만간 가질 수 있을 거야. 3년 동안이나 노력했는데 노력해도 안 됐잖아. 안 되는 거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 요즘은. 당신이 그러면 하영이 들어오게 하지 말까? 괜히 애까지 딸린 시누이 돌본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가정에 불화 생길까 봐 그래. 아니, 아가씨 들어오게 해. 아가씨 들어오게 해서 같이 지내고 친해지면 나도 좋지. 또 애도 같이 돌봐주다 보면 미리 육아 연습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물론 나도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책으로 보기는 했었지만 이론이랑 실제랑은 다른 거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면 부탁 좀 할게. 제발. 진짜 하영이한테는 나랑 엄마가 망한 거 절대 말하기 없기다. 알겠으니까 얼른 제기나 해. 당신이랑 어머니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을 테니까. 아냐. 이제 옷 장사는 할 게 안 된다는 거 알았어. 엄마 옛날에 알고 있던 단골 손님들 덕분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옷가게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고 그냥 나도 직장 알아보면서 평범하게 일을 하려고. 엄마도 이제 건강도 안 좋으니까 그냥 쉴 거라더라. 당신은 뭐든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이 있다면 아가씨 쪽이지. 하영이도 직장 구한다고 그러더라. 엄마가 애 돌봐준다고 하니까 그거 비용 주기로 하고 본인은 직장 일하겠다네? 그러면서 전 남편보다 좋은 새로운 남자도 한번 만나보겠다고. 아주 꿈이 야무져.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니 그런 의욕은 보기 좋다. 그런데 아가씨 성격은 여전하신가? 걔 성격이야.
원래부터 안 좋았잖아. 나이 먹고 조금 유순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까탈스럽고 좀 하자 많은 애야. 그래도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내쫓아낼 테니까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겠지? 당신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나 걱정해주니까 좋기는 하네. 난 언제나 당신 바라기잖아. 장인 어른이랑 싸우면서까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주고. 그런 은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염치 없는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됐어. 지난 얘기를 못하러 해. 그리고 내가 당신 선택하고 집안 버렸다고 해도 뭐 아예 남남된 것도 아니고. 아빠도 언젠가는 화 푸시겠지.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옷가게 사업은 잘 유지되고 있었고 돈도 잘 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아빠가 반대하며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편히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아버님 없이도 혼자서 아들과 딸 하나씩을 잘 키우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판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허리가 아프셔서 옷가게를 오랫동안 비우게 되었고 남편만으로는 옷가게의 유지는 무리가 있어 가게가 점점 기울어 가다가 마침내는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혼자 지내며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고 호소해온 시누이 때문에 함께 지내게 된 것이었으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린 시누이는 이기적이고 사람 자체가 미성숙해 함께하는 생활 동안 마찰이 많기도 했어요. 언니, 엄마가 몸이 불편한 입장이면 언니라도 저를 신경 써주셔야죠. 제가 애 키우는 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집에 온 건데, 이렇게까지 무신경하실 수가 있나요? 집에서 주부로서 딱히 바쁘신 일 없지 않나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애 잘 돌봐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물론 엄마가 애 신경 쓰고 있지만, 손이 하나인 것보다는 2개인 쪽이 낫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너무 염치가 없으신 거 아닌가? 염치가 없다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오빠랑 엄마가 번 돈 덕분에 이 넓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수영이다, 꽃꽂이다, 취미 활동은 온갖 거 다 즐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집안일 나름대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집 사는 엄마 눈치를 본다면 이러실 수는 없지 않나 싶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서 일만 해도 모자랄 판에 돌아다니시는 게 웬 말인가 싶어서요. 지금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아가씨, 저는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나태하게 굴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집안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저랑 잘 지내고 있는 집에 한 숟가락 더 보태게 만드신 아가씨 쪽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솔직히 취직한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머리를 식힌다고 그런 거라니까요. 방문 열 때마다 게임하고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 때마다 정말로 우연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실까? 저 정말 미치는 꼴 보려고 그러세요? 사람 정말 억울하게 만드시네. 저도 아가씨 어떻게 사시든 간에 그렇게까지 참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지내는 동안 신경 거스를 일 만들지 말자고요. 참견하지도 말고요. 그래서 우리 애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리 육아 연습하고 싶다면서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말하라면서요? 저 온 첫날에 하셨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냐고요. 지금도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내킬 때 제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돈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참견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우울해하고 있고 직장 구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지원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시면 안 되죠. 제가 이기적으로 굴었다고요? 이기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아가씨가 이기적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언니랑 더 말다툼 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앞으로 그냥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오빠랑 엄마가 돈을 다 버는데 너무 일을 안 하신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저요, 나름대로 애 돌보는 거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애가 뭐 먹으면 아토피에 올라오는지부터 어떤 거에 소화가 잘 되는지 같은 것도 다 과학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언니, 오빠랑 엄마야 장사 일찍부터 한 사람들이라지만 저는 달라요. 저도 대학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런 과학이니 뭐니 들먹이면서 사람 현혹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진심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육아에 대해서 알면 더 잘 아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지내는 동안 뻔뻔하게 요구를 해대는 신우이의 모습 때문에 화가 울컥울컥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옷가게 망한 것을 알리고 있지 않다지만 사실은 신세가 아주 처량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이혼한 처지에 애를 혼자 키워야 되고 기댈 구석인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 시누이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저희 엄마가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건강의 악화를 겪고 있는 엄마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람이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떡해? 아빠가 병원에서 의사하고 환자 돌보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기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골골거리는 꼴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 동네 창피할 일 아니야? 김서방이랑 사돈 양반 사업이 망했다고 들었잖니. 이 와중에 나 아픈 것까지 더해서 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아빠한테 들어야겠어? 나도 요즘 생활 편한 것만은 아닌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들이 있잖아. 아빠가 결혼 반대하면서 돈 한 푼 안 준다고 할 때도 계속 나 챙겨줬던 게 엄마고. 이러다가 엄마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라고. 엄마 아픈 것도 모르는 불효자식 만들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너랑 의절한 일 때문에 최근까지도 아빠랑 또 얘기해봤다. 김서방이랑 결혼한 거 아빠가 반대했었던 때가 있잖니. 그런데 이제는 김서방을 인정하든지 해야겠다더구나. 정말이야? 근데 난 왜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못 들었지? 네 아빠 자존심 강한 사람이잖니. 그것 때문인지 아직은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중인 모양이다. 그래도 너한테 사과도 하려고 하고 있고 김서방 형편 어려운 것도 듣더니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아빠 너무 원망하지 말고. 나도 아빠가 사과만 해주면 화해할 수 있어. 아니, 솔직히 결혼할 집안 정해놨다고 무작정 결혼을 하라는 게 말이나 돼? 그것만 아빠가 인정하고 사과해주면 나도 아빠 용서하지. 그래, 그 문제로 네 아빠랑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너랑 네 아빠 사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고 싶지도 않고. 사실 건강 잘 챙기며 멀쩡히 함께 행복한 시간만 보내도 모자란 인생 아니니. 그런데 가족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아웅다웅 싸우면서 남처럼 지내야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니? 그래, 엄마가 마음 약하고 이런 걸로 신경 쓰는 사람인 거 알고 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거 인정할게. 앞으로는 더 챙기고 신경 쓰려고 할 거고 자주 찾아올 테니까 나 귀찮다고 문전 박대하지 마. 네 아빠 우연히 마주치면 그때는 꼭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네 얘기 가끔 하더라. 아빠가? 네 아빠가 돌아가시면
너한테 이 집이며 재산이며 다 물려주지. 달리 누구한테 주겠니? 그러니까 너도 아빠한테 잘해. 알겠으니까 앞으로는 건강 더 신경 쓰자. 당장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너나 김서방도 건강 잘 챙기고. 평소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눈이며 관절이며 몸살이며 각종 질환을 앓던 엄마. 그런데 저와 아빠가 결혼의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제가 집안을 나오다시피 한 뒤로는 건강이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정들을 얼추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아빠랑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이 싫은 마음에 자주 집안을 찾지도 않고 엄마에게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프다는 얘기를 아빠로부터 듣게 되어 그 뒤로는 자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빠와 화해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엄마의 간병일도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상황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시누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언니, 사돈어른 아픈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밥을 안 먹이고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신경 써주시는 줄 알았지. 나 항상 오후 되면 집 밖에 나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 집안에 어머니랑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가씨도 이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럼 같이 신경을 써야죠. 돌봐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니, 너무 개념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애도 좀 신경 써주세요. 저도 이런 문제로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러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래요. 본인 자식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돈 들이고 있잖아요. 매달 생활비랑 식비로 빠져나가는 돈만 받는 것뿐인데요. 작정하고 어머님이랑 제가 돌봐주는 보모 비용 다 계산해 볼까요? 아,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냥 약속한 걸 지켜달라고요. 약속하셨잖아요. 돌봐주신다고 말했으면 말을 지켜야지. 왜 자꾸 한 입으로 딴소리를 하는데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 죽도록 헌신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아, 나 우울증인데 진짜 이럴 거예요? 사람 미치는 꼴 보려고 이러세요? 아님, 엄마랑 오빠한테 이거 다 한번 꼰질러 봐요? 나 고자질하는 거 싫어하는데 오늘 한번 선 넘어볼까 싶네. 그러시든지요. 여보 정말 미안. 하영이가 또 당신한테 꼬장 부렸다며? 내가 주의를 주는데 얘가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냥 쫓아내야 될까 봐. 아니, 본인도 우울하고 짜증나니까 그런 거겠지. 보니까 산후 우울증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쫓아냈다가 괜히 또 집안 난리 나게 하고 싶지도 않네.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당신이 정말 보살이다, 보살.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어떻게 잘해야 될까 모르겠네. 말만 해. 혹시 오늘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아가씨 때문에 입맛이 좀 떨어지네. 그렇지. 걔가 좀 밥맛이 없기는 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윗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버릇없이 요구를 하지? 옆에서 듣다 보면 가끔 내가 너무 놀랄 때가 있어. 내 동생이지만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사실 나 며칠 전에 당신이 아가씨 혼내고 있었던 거 들었어. 자고 있는데 나 자고 있는 방까지 혼내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 나 때문에 그러는 거 고맙긴 한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어머님도 몸 안 좋으신데 이런 문제로 가정불화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나도 그러고 싶은데 걔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당신 잠 방해 안 하도록 노력하고 더 눈치 볼게. 자꾸 당신이 왜 눈치를 봐? 가족끼리인데 왜 그래? 설마 당신이랑 어머님 사업 말아먹은 것 때문에 그래? 경제적으로 사실 당신한테 거의 부담 주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하영이랑 나랑 엄마 사는 이 집까지 다 당신이 장만한 거잖아. 물론 하영이야 모르고 있지만
아가씨가 나 대하는 태도 보니까 아빠가 병원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 안 한 것 같더라. 당신 생각보다 입 무거운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내가 입이 좀 무거운 편이긴 하지. 사실 당신이 장인어른이랑 싸우고 나랑 결혼했는데 그런 사정까지 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게다가 하영이가 약간 속물적인 근성이 있어서 그런 얘기 알면은 그날부터 당신 눈치 엄청 볼걸? 그럴 거면 그냥 말해버릴까 싶기도 하네. 내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말이다. 걔가 우울증 핑계로 우리를 호구처럼 대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 엄마가 그걸 하루 종일 돌봐주고 있고 지는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거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냥 내쫓아버릴까? 내 집인데 뭘 멋대로 내쫓는다고 그래? 그리고 아가씨는 미워도 애기는 귀엽잖아. 민수 처음에 이 집 왔을 때는 앙상하고 피부도 안 좋고 아토피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호전된 거 보이더라. 그거 보니까 나도 막 다 뿌듯한 거 있지. 당신이 철저하게 건강 신경 써주고 케어해준 덕분이야. 그렇게 기록까지 해가면서 식단 관리하는데 건강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죄다 당신 덕분인데 이거를 모른다니까 너무 열받더라. 나 이런 거 하영이한테 다 말하거든? 근데 이 헛똑똑이가 그런 거 굳이 필요 없이 밥만 잘 먹이면 된대. 건성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 아주 미친다니까 애가. 아가씨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도 직장 알아본다는 거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신우이의 아이 민수의 건강은 저의 집에 오고 나서부터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이의 요구는 나날이 뻔뻔해지기만 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잠깐 보러 간 동안에 또 재촉을 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죠. 그럼에도 저는 꿋꿋하게 무시를 하고서 저희 일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베풀고 싶은 정도만의 호의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게 거슬렸었던 것인지 결국 먼저 선을 넘게 된 신우이였죠. 언니, 진짜 내가 참다 얘기를 해요. 오빠랑 엄마한테 제가 정말로 다 말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 따로 말을 해요. 참고로 그냥은 못 넘어가니 각오하세요. 못 넘어간다니 뭘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집에서 경제적으로 보태는 거 하나도 없는 처지가 누구시더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랑 오빠가 버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지내면서 놀러만 다닌다는 게 말이나 돼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즘에는 저 취미생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파서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건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살 만큼 산 사람이잖아요. 사돈어른 아픈 거 알겠는데 이제 곧 돌아가실 분 아닌가? 우리 민수는 앞으로 잘 자라서 이 집안 기둥 될 아이고요. 우선순위 파악이 얼추되지 않나요? 빨리 와서 우리 애 밥부터 빨리 챙겨줘요. 제가 밥 차리니까 맛없다고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엄마 내버려 두고 애를 돌보라 그 말인 거예요? 이제야 이해를 하시네. 제가 진작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럼 나도 세게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뭔데요? 뭐, 세게 얘기한다고 무서울 것도 없지만 얼마든지요. 야, 인연 너 진짜 사람 아니구나. 네가 내뱉었던 말 다 후회하게 해줄게. 네? 후회하게 해준다니요? 그게 무슨 헛소리세요? 제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이따가 집에서 봐요. 아니, 후회할 일이 뭐냐니까요? 사람 무섭게 그러지 말고 빨리 답을 말해보라고요. 저는 신우이의 집요한 추궁을 무시하고 제 할 일을 다 끝낸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우이를 어떻게 혼내줘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우이는 무릎을 꿇고 울상으로 절 맞이하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여 신우이를 보고 있는데
그 옆에는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가씨는 왜 무릎 꿇고 있고? 나 사실 당신이랑 동생이랑 통화하는 내용 들었거든. 근데 얘가 또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듣자 하다 보니 나 더 이상 좀 참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냥 다 말해버렸어. 다 말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 어머님이랑 사업 망했다는 거 말했다는 거야? 우리 생활 편하게 해왔던 거, 내 부모님이 부자인 덕분인 것까지도 다 말했다고? 그래, 다 말했지. 솔직히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생각해보면은 당신한테 나랑 엄마랑 동생이 받고 있는 도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런 와중에 체면까지 생각해서 마음껏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는 너무 과한 요구인가 싶더라고. 그것만이면 모르겠는데 또 동생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당신 갈궈대니까 정말로 참기가 어려웠고. 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건 정말로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오빠랑 엄마가 돈 열심히 버는 동안 언니가 쓰고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라고요. 정말로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고 자시고 간에 그동안 했었던 말들을 기억해보세요, 아가씨. 제가 정말로 염치가 없었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언니, 미안하다는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닌 건 아시죠? 설령 제가 돈을 못 벌었다고 쳐도 그래요. 우리가 가족인데 누가 한 푼 벌고 더 못 벌고로 사람 갈구고 눈치 주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 근데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제가 어리잖아요, 언니. 민수, 우리 집사람이 매일같이 건강 관리하고 식단 챙겨서 그나마 여기 와서 아토피도 좋아진 거야. 네가 끼니 계속 먹이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걔가 건강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서 그런 거 아냐? 너는 왜 고마워할 줄을 모르고 항상 상황에 불만만 가지기만 하냐? 김아영, 너 정말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 오빠 미안해. 그리고 언니한테 말 좀 잘해줘. 나 쫓아보내지 말라고. 언니가 그동안 나 벼르고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나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 나 앞으로 정말로 취직 준비도 열심히 할 거니까 제발 믿어줘. 두 사람 임신 잘 되게 매일마다 물 뜨고 기도할게. 응? 아가씨, 그 말이 정말이죠? 그냥 단순히 상황 모면하려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면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지켜요. 언니,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움직일게요.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정리도 하고 그래야 정신 건강에도 좋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나태했어요. 저 정말 이대로 나가면 죽어요. 언니,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동안 행해왔던 말들 다 본인 입으로 내뱉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언니. 사돈어른 아프신데 제가 간병 도움드리지를 못할 망정에 밥 안 먹인다고 보채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빠랑 엄마가 돈 번다고 착각하고 가족인 언니 핍박해서 정말 죄송해요. 또 살 만큼 산 사람 냅두고 빨리 와서 우리 애 밥 좀 챙겨주라고 한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와, 정아영, 너가 한 말들 다 되짚어보니까 진짜 가관이다, 가관.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미안 오빠. 나 진짜 정신 차렸어. 그리고 엄마랑 오빠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그랬던 거야. 기강 좀 잡겠다고 그랬던 거라고. 사실 내 남편이 내가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 동안 집안일도 안 하고 가사 활동도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헤어졌던 거야. 그래서 민수라도 잘 챙기고 보란 듯이 나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그런 사정이 있었냐? 왜 말을 안 해?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 내가 멋대로 주장해서 해놓고 염치 없이 그런 말을 어떻게 다 하겠어. 그래서 질투가 나셨어요? 왜 저한테 매일 시비를 거셨는지 모르겠어서요. 맞아요. 질투. 오빠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언니는 행복하고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질투심이 생겨서 그랬어. 미안해요. 정말로요.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이혼했던 남편의 모습이랑 겹쳐 보이고 오빠랑 엄마 힘들게 한다고 제가 착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엄마랑 오빠가 좋아하고 챙길 정도로 좋은 사람인 줄도 몰랐고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언니. 그렇게 속내를 다 털어놓은 신우이는 그날로부터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아침마다 그릇에 물을 떠놓고 저와 남편 사이에 애가 생기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달라진 신우이의 모습보다 더 기쁜 것은 그 기도가 효험이 있었던 것인지 정말로 남편과 저의 사이에서 아이도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만에 생겨난 아기로 인해 저희 집안은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되었죠. 덕분에 저는 오랫동안 골이 깊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던 아빠와 아이를 소재 삼아 대화도 나누고 화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버릇없고 철 없던 신우이의 뻔뻔한 요구들 그리고 이를 혼내주게 된 사연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뒤로 신우는 사람이 달라져 행동이며 말이며 극도로 조심히 하고 있어 저도 용서를 해주고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 후 수차례 사업을 벌이며 빚만 늘어놓았던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음식 솜씨로 저는 두 아이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 생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의 발목을 잡던 빚도 어느 정도 청산을 할 수 있게 되자 드디어 사람답게 살 것 같더군요. 사업에 실패하며 자신감이 없던 남편의 응원을 보내고 잘하고 있다고 믿어준 것이 저의 잘못이었을까요?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저의 생각이 욕심이었을까요? 조금씩 삶이 나아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점점 달라지더니 급기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게에 방 하나 있지? 응, 작은 방 하나 있지. 창고같이 쓰는 방. 오늘 그 방에서 좀 자고 와. 뭐? 얘들도 다 기숙사 들어갔고 당신 집에 와봤자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해? 여기 보일러도 안 들어와서 냉골이야. 당신도 알잖아. 여기서 어떻게 자? 오늘 단체 손님도 많아서 너무 피곤해. 집에 가서 지지고 잘래. 그냥 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들어오지 마. 요즘 왜 그래 당신? 왜 자꾸 나를 안 만나려고 해? 내가 집에 가면 나가버리고. 설마 또 사업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사업할 돈이 어딨냐? 네가 빚 갚는다고 한 푼도 안 주면서. 이제 우리 나이도 50대야. 사업은 이제 맘 접고 같이 가게 일하자니까. 당신이 도와주면 좀 좋아? 내가 당신이랑 왜 마주치기 싫은 줄 알아? 당신 몸에서 갈비 냄새가 나서 그래. 그런데 나보고 식당을 하라고? 나 김수철이야.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당신? 당신이 김수철이면 뭐? 우리 가족 빚에 안 쫓기고 살게 같이 노력해야 할 것 아냐? 내가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쪽팔리게 이 나이 먹어서 수치라도 날라야 네 직성이 풀리냐? 남자 자존심 세워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여튼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당신 정말 너무하네. 갈비 쩐내가 집안에서 풍기면 내가 그냥 짜증이 난다고. 얘들 있을 땐 네가 밥 해줘야 하니까 참았는데 애들도 없는데 왜 자꾸 기어들어와? 여기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내 집. 마누라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면 수고한다, 애쓴다 이런 말 하지는 못할 망정 어쩜 이렇게 당신은 당신만 알아? 솔직히 말해봐. 당신 일한다고 티내려고 요즘 더 갈비 냄새 풍기는 것 아냐? 나 눈치 보라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집 좀 잘 치워놔. 나 오늘 가게 마치면 바로 들어갈 거니까.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 허락 없이 왜 집에 기어 들어온다고 난리야?
절대 문 안 열어줄 테니까 올 생각하지 마. 내일 와, 내일. 내가 나가면 들어오라고. 오늘은 너무 추워. 잠이라도 좀 편히 자자. 추워? 그럼 전기장판 하나 사. 뭐?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니? 그리고 그 방에서 자라고 하면 잘 자면서 그래? 춥기는 뭐가 추워. 당신 뱃살이 다 덮어주고 있는데. 아무튼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 올 거면 갈비 냄새 쫙 빼고 오든가. 아니면 나 있을 때 집에 올 생각 하지도 마. 오늘 날씨가 어떤 줄 알아? 영하 10도보다 더 떨어졌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냉방에서 자라고 하고 싶니? 그러니까 전기 장판 하나 사라고 했잖아. 두꺼운 이불 덮고 잘만 자더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징징거려? 나이도 먹은 마누라가. 귀찮으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 남편은 최근 들어 제가 집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이 집에 있을 때는 저를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대며 집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날이 잦아지고 갈수록 인신 공격성의 말들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면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젊은 여자가 웃는 소리도 들리고 남편의 웃음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듣자 심장이 떨렸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린 뒤 저는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열지 않더군요. 집안에서 들리던 자기야, 사랑해, 이리와 등의 소리와 깔깔거리던 두 사람의 소리를 집 문 앞에서 들으면서 저는 울며 식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신 어제 대체 집에서 뭔 짓을 했어? 내가 문 열라고 그렇게 두드렸는데 어떻게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집에 오지 말랬잖아. 뭐? 딴 기집애 집에 들이려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내가 설마 올까 싶어서 비밀번호 바꿔놨는데 진짜로 오냐? 아우, 지긋지긋해. 어떻게 집에 딴 여자를 들여?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여자랑 놀아나려고 나보고 냉방에서 쪼그려 자라고 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나도 알아. 네가 빚도 갚았다는 거. 그래서 네가 할 일 다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줬잖아. 뭐? 이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 자고. 당신 진짜 바람났구나. 아주 단단히 바람이 났어. 바람?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아줌마, 나 이 여자 사랑해. 이 여자만 만나면 내가 남자가 돼. 남자? 웃기고 자빠졌네. 이봐, 너같이 더럽게 억세고 상스러운 갈비집 아줌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너 올해 몇 살이냐? 60? 65? 얘는 30대야. 뭐? 당신이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애들 앞에서도 그렇게 한번 말해봐. 내가 새 각시 얻어서 새로 시작하겠다는데 애들이 뭐라고 해? 지들 키워줄 만큼 키워줬으니까 이제 부모도 부모 인생 사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래, 제발 이혼해줘라. 당신이 어제 안 왔으면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한 6개월은 더 같이 살아줄까 했는데 이미 아는 마당에 뭐 같이 사냐? 당신 냄새도 맡기 싫고 그 처진 뱃살도 보기 싫어. 당신만 보면 당신 가게 갈비가 떠오른다고. 당신이 돼지 같아서. 뭐? 당신 말 다 했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새파랗게 어린 것한테 눈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혼 안 해준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개자식아, 네가 사람이야? 됐고요. 이미 다 알게 됐으니까 그냥 말해줄게. 내 새각시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 폐경기 아줌마야. 뭐?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당신이 낳지도 못했던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니까 제발 좀 이혼해줘. 당신이 번 돈 당신이 다 가져. 어차피 빚 갚느라 돈 한 푼 남은 거 없을 텐데 알아서 살라고. 집은 내 명이니까 기억해두고. 바람 펴도 유분수지. 어떻게 임신을 시켜? 이 미친 거사. 너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애들한테 부끄러울지 몰라도 내 어머니한테는 효도했으니까 됐지. 뭐라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 이미 몇 번 만났어. 8개월 후면 애도 나오는데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것 아냐? 빨리 당신 오시면 다 가져가줘. 내 새각시 짐 들어와야 하니까. 혹시나 했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불륜 소식보다 더 기막힌 것은 바로 상간녀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기고 있을 줄 꿈에도 모르고 매일같이 일만 했던 지난 날이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더군요. 내가 이혼해주면 그 두 사람은 행복하게 애 낳고 살겠구나 싶은 생각을 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고 이혼은 절대 해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수차례 가게로 찾아오고 전하고 문자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이혼은 안 할 거라고, 애 호적에 올릴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보다 더욱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태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너 대체 뭐 하자는 거냐? 애비가 이혼을 해달라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안 해주는 저희가 뭐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누구 좋으라고. 저는 절대 이혼 못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대체 네가 뭔 고생을 했단 말이냐? 남편 뒷바라지 좀 한 거? 그거 마누라가 됐으면 응당해야 할 일이 아니냐? 뭐라고요? 응당할 일이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만들었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래서 뭐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갚아나가는 것이 맞지. 어머님, 그렇게 고생을 해서 빚을 없앴더니 이제 와서 딴 기집애랑 바람이 났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애까지 임신을 시켰는데 저보고 그냥 이혼을 하라고요? 네가 낳지도 못한 아들 걔가 낳아주면 나야 고맙다. 내가 너 딸 둘 낳을 때 뭐라 했냐? 셋째 낳으라고 했지. 없는 집에서 어떻게 자식을 셋이나 키워요? 어머님 아들은 집구석에서 놀고 있거나 사업으로 빚이나 지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고 우리 집 대가 안 끊길 수 있다니까. 괜찮다. 그리고 걔가 참 참하다. 너가 보면 알 거다. 뭐라고요? 너는 이제 그냥 할머니잖냐. 걔는 나이가 31살이랬나 32살이랬나? 아무튼 애비랑도 나이가 차이 나니 이번에 딸이어도 또 낳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보고 이혼해서 둘이 잘 살라고 행복이라도 빌어주라는 건가요? 왜 못해? 네가 해주면 얼마나 좋냐? 너 이렇게 이혼 싫다고 어거지 부릴 거면 애라도 호적에 올려라. 네? 옛날에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다 그랬어. 걔가 어려서 말도 잘 들을 텐데 그럼 네가 같이 데리고 살든가. 어머님, 그게 말이에요? 이혼하기 싫으면 네가 애비 새각시까지 책임을 져. 이미 너는 식당에서 살고 걔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네가 어쩔 거냐? 네가 객식구야.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정말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이나 너무 뻔뻔하네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이런 말들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우리 애비가 좋다면 셋이서 살라니까. 애 낳으면 네가 좀 도와주고 하면 좋겠다. 첫째 마누라, 둘째 각시 끼고 살라고 내가 애비한테 말해주랴. 너만 좋다고 하면 애비도 싫진 않을 거다. 본처의 첩에 얼마나 좋아. 그래도 둘은 신혼이니까 당분간 네가 식당에서 살아야겠지?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래요, 이혼해줄게요. 이혼이 뭐 어렵나요? 봐라. 네가 생각해도 그 짓은 못하겠지? 너 좋으라고 이혼하란 거지 우리 좋으려고 이혼을 하는 거냐? 애비한테 말할 테니까 얼른 이혼해라. 한 집에서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상간녀의 애까지 저보고 돌보라던 시어머니의 말에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 복수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까지 저를 능멸하고 무시한 그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 과정에서 상간녀와 태어날 애한테 정신 빠진 남편에게 재산권과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합의를 제가 작성했고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은 남편은 늦게서야 자신이 서명한 합의성의 발등을 찍었죠. 당신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집에 부동산이 왔다 갔는데 이게 다 뭐냐고. 그 집 내가 내놨어. 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려면 아파트 하나는 처분해야겠길래. 뭐? 분양받은 아파트? 그건 또 뭔 소리야? 나 이번에 40평대 아파트 분양받았어.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빚 갚느라 돈 한 푼 없잖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아니, 내가 당신 빚을 왜 갚아? 뭐? 그동안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빚도 나 몰라라 했으니 자신이 신용 불량자여도 세상 불편한 게 없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대체 뭔 소리야? 당신 빚 그대로야. 뭐? 그때 마침 아파트 분양도 받은 상태라 중도금 내야 해서 차라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팔고 빚을 한 번에 처분해야겠다 싶어서 중도금 냈었거든. 뭐? 이 여편네가 제정신이야? 빚부터 갚아야지.
무슨 놈의 아파트야.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당신 잘 모르나 본데 그 집 내 명이야. 내 명의였던 게 왜 당신 명의야?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내 사촌 동생 명이지. 우리 빚 때문에 명의 이전했었잖아. 그것도 10년 전에. 그것도 모르겠지. 빚은 다 내가 갚고 있었으니까. 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넘겼다고? 애초에 합의서에 쓰여 있잖아. 각자 개인의 명예 재산은 이혼 후에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로 인감 찍고 공증받았잖아. 왜 이래 이제 와서. 아주 날강도 같은 여편네. 그래 놓고 너 내 빚을 다 갚은 것처럼 나를 속여? 빚을 갚으려던 마당에 이혼을 요구하는데 내가 왜 그 빚을 갚아? 네가 진 빚 네가 갚아야지. 당장 내놔. 내 아파트 당장 내놔. 그동안 내가 갚아준 돈 내가 돌려달라고 안 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어디서 아파트를 내놓으라 말아야. 그리고 그 아파트 곧 팔릴 테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가. 뭐? 이 미친 것이 나를 속여서 이혼을 한 것도 모자라 집까지 팔아먹어? 그러게 제대로 좀 주제 파악을 하고 나댔어야지. 나이 50줄이 넘었으면 정신머리라도 잘 챙겼어야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갓난애기 잘 키워. 여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지금 우리 와이프 만삭이라고. 우리 와이프? 아주 주둥이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구나. 내가 상간녀 소송도 시작했단 거 말 안 해줬나? 뭐? 애 나오기 전에 상간녀 소송도 끝나야 할 텐데 변호사도 잘 알아보고. 애들은 아빠 없는 셈 친다니까 애들한테 행여나 돈 얘기할 생각에 연락하지 말고. 늦깎이 아빠야 열심히 일해서 상간녀 합의금도 준비해놔. 수차례 사업을 실패하며 여기저기 끌어다 쓴 빚 덕분에 남편은 자신이 어디에 빚을 지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많았고 무관심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빚을 다 갚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자신이 신용 불량자의 집 한 채 없는 거짓 신세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어떻게 보면 그 힘들었던 시기에 분양이 될 거라 생각도 못했던 아파트에 당첨되면서 남편 빚을 갚는 방법을 바꾸었던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지긋지긋한 빚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 남편에게서도 뒤늦게나마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식당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힘들 때 함께 해준 제 딸들과 함께 매일이 늘 감사하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